이 사건을 의뢰받고 2달 가까이 시간만 나면 제 목을 조르고 다녔습니다. 오, 미치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 목을 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눌러?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야, 눌러. 죽으면 어떡해? 절대 안 죽어. 대신에 사건은 크리스마스 4일 전 밤 9시 혜수 어머니에게 걸려온 지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교회 앞 주차장인데 혜수한테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가보니까 딸은 없는데 딸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야! 어머니는 남자를 따라갔는데요. 육교 아래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 딸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장소는 철도가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쇠파이프 여러 개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박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른쪽 눈 부위를 관통해 두개골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혜수 잘못되면 저도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는 혜수 씨 위에 엎드려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혜수 씨와 결혼을 약속하였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일단 혜수 씨의 상태는 어땠나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는 도중에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좌상과 실혈성 쇼크입니다. 쇠파이프에 의해서 뇌가 손상을 입었고 머릿속에 충격 때문에 출혈을 많이 일으켰을 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나 남자친구나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 24살에 저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참 기가 막히게 그러시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에휴. 참 자식을 잃은 부모님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혜수 씨는 어쩌다가 육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날은 혜수 씨와 그 남자친구 현규 씨, 그 현규 씨의 친구 그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술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수 씨한테 온 문자 하나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혜수야, 우리 스키장 가자? 뭐 이 문자를 혜수 씨의 이성 친구가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동성 친구였어요. 뭐 여자친구랑 간다는데 뭐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좀 하지만 말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술자리가 끝났는데 주차장에서 다시 말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또? 친구는 아이 뭐 또 저러다가 또 말겠지.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먼저 집으로 갔던 겁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겨진 거네요. 서로 다투다가 혜수가 자리를 피해 육교 쪽으로 가길래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혜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따라 올라가서 육교 아래를 보니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TV를 보고 있던 주민이었어요. 큰 소리 나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봤더니 문이 열렸고 차 유리가 깨졌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 밖으로 떨어져 있어요. 저쪽으로. 더 이상한 거는 그 육교 난간과 육교로 가는 길바닥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를 한 결과 현규 씨의 피로 확인이 남성. 됐습니다.
야,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검사님도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현장이라도 한번 가봅시다. 검사님이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사실은. 현장 경찰관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뭘 좀 알아내신 게 있으세요? 혜수 씨가 떨어진 육교 난간입니다. 이 근처를 걸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근데 혹시 다 같이 술을 마셨잖아요. 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로 떨어진 건 아닐까요? 난간의 그 형태를 잘 살펴주십시오. 그 난간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다리처럼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없네. 난간 높이는 115cm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은 무게중심이 명치 쪽에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은 배꼽 아래쪽에 단전이라고 불리우는 그쪽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은 일부러 넘어가지 않으면은 실수로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날 먼저 간 친구 있잖아요. 같이 술 마신 친구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다가 혜수 씨가 뭔가 홧김에 스스로 떨어졌을 수도 있을까요? 예, 혜수 씨의 키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혜수 씨의 키는 153cm로 여자로서도 비교적 단신이었습니다. 직접 153cm를 저 난간에 실제 세워두게 되면은 난간의 위는 대략 가슴 정도에 그러네. 왔을 겁니다. 그럼 억지로 넘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혜수 씨의 복장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외투를 입고 있었고 또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이런 걸 고려하면 스스로 난간에 올라가서 또 난간도 없어요. 이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딛고 올라갈 게 그렇죠. 없죠. 딛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올라가서 떨어지려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그렇죠.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롱부츠를 신으면 사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 난간을 단숨에 넘는 거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네. 예, 바로 거기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건 기록에 보면은 주차장에서 싸우고 또 육교까지 가고 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주차장에서 육교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성인 남성이 뛰면은 한 2, 3초 정도? 붙어 있네. 바로 앞에 있었구나. 그러게. 뛰어내리려는 걸 봤다면은 잡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관련된 남자친구의 진술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수가 자리를 피해 육교 쪽으로 가길래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혜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져? 예, 뒤쫓아갔다고 하는데요. 뒤쫓고 말고 할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 미묘하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가족도 이 혜수 씨가 스스로 뛰어냈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가족들하고는 뭐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였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불과 며칠 전에 결혼 승낙까지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들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까 같이 술 마시던 그 현규 씨 친구는 집으로 갔지만 또 다른 제3자, 현장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요? 예, 그 남자친구가 최초 목격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참나 이거. 평소에 두 사람 사이는 어땠나요? 현규 씨는 혜수 씨가 일하는 직장이 치과인데 매일 아침 차로 데려다 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혜수 씨의 직장 동료랑도 친해서 회식이 있으면 참여하기도 했고. 어머, 너 없이는 하루도 아이고야. 살 수 없어? 굉장히 서로 사랑했네. 예쁜 꿈 꾸세요. 꿈속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와, 12월 20일에 쓴 거네요.
경찰도 처음엔 다투는 과정에서 혜수 씨가 피하려다가 육교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본 거죠. 이 사건 첫 번째 검사님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변사사실 확인원? 변사자가 육교 난간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것임. 혜수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결론이 났던 거네요. 예,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죽음들을 변사라고 불러요. 변사 사건이 나면 경찰에서 변사 사실 확인원이라는 거를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에 부검 재감정 결과가 네. 도착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 있었는데 갑상연골 상각의 골절이었습니다. 갑상연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목에 툭 튀어나온 데가 부분이 있죠. 네. 남성의 경우는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이게 걸렸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그렇게까지 튀어나오지 않고 편편하지만 그래도 만져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이게 갑상연골입니다. 네. 상각은 갑상연골 양쪽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 여기 튀어나오고 이것만 부러졌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목을 졸랐을 때입니다. 범인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목을 졸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보면 엄지손가락이 걸리는데 무게가 힘이 이쪽 걸리는 거하고 이쪽 걸리는 거하고 똑같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에 걸리는 거, 4개에 걸리는 거, 그게 부러지는 게 엄지손가락 쪽이 부러집니다. 아 여기. 따라서 오른손으로 목을 졸르면은 피해자의 오른쪽 상각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마를 탁 치니까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탁 치니까 고개가 뒤로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멍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는 가만히 있을 때 뒤를 퍽 치면 고개가 뒤로 훌렁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뼈가 부러지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를 목의 과신전 과굴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목이 과신전 과굴절 될 때 이 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과신전 과굴절이 일어나면서 갑상연골 상각이 나갈 정도이면은 목이 부러져야 돼요. 아, 목뼈도 같이. 그런데 목 하나도 안 부러졌고 그 다음에 안 부러지더라도 뒤에 근육에 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출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목이 과신절 과굴절 되면서 탁 쳐서 나오면서 부러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갑상연골 부위를 뭔가 직접적으로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 떨어져서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인 강현규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 부러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직접 떨어지면서 부딪히거나 또는 그 전에 펜스에 있거나 또는 직접 때리거나 하면서 되는데 네. 이렇게 돼서 갑상연골 상각이 나갈 정도면은 이분이 24살 여자인데 이 상각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직접 쳐서 나갈 정도이면은 피부에 손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부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기본만 남았습니다. 목이 졸려서 갑상삼각이 부러졌다 이러는데 목 졸려서. 그리고 목이 졸렸다는 거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굴에 붉은 점들이 있었구나. 목을 끈이나 손으로 압박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눌러봅니다. 압박을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우열 현상이래요. 그리고 계속 졸르면 실핏줄이 툭툭툭툭 터져요. 이런 거를 점상출혈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부뿐만 아니라 이 건에는 눈꺼풀 결막,
그다음에 이틀에도 이 점상출혈이 있었는데 목을 조르면 심장에서 올라가는 피가 심장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피가 경정맥이 막히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이게 돼요, 머리에. 그래서 우열이 생기고 더 지나가면은 점상출혈이 되는 겁니다. 실핏줄이 터지는 거죠. 아, 그럼 점상출혈은 이 목을 조를 때만 생기는 건가요? 점상출혈은 꼭 그 목 조를 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거의 안 나타나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는 추락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에서 딱 떨어지면서 부딪히면은 가슴이 눌리면서 우심방이 확 눌립니다. 확 눌리면은 피가 위에 아래로 역류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은 얼마든지 넓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는 딱 용적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확 눌러서 역류가 일어나면 터져요. 그런데 이 건은 네.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눌려서 이게 터질 정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갈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눌리면 갈비뼈가 부러져야 되겠죠. 그런데 갈비뼈가 안 부러졌어요. 그 외에도 육교 높이가 5.5m, 약 2층 높이인데 그 정도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적어도 10m 이상 돼야 이 떨어져서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게 점상출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갑상연골 골절도 그렇고 이 남자친구 주장은 이런 점상출혈도 어디 부딪혀서 추락해서 그런 거라고 주장을 했겠네요. 사건 당일날요. 혜수 씨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112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주차장 사건 현장 앞 거기를 지나가던 배달원이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에 주차장에서 남자가 욕을 하면서 여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여자가 넘어지려고 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배달원이 그릇을 찾으러 가는 길에 그 장소를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의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채 문이 열려 있었고 조수석 유리창도 깨져 있었어요. 좀 이상해서 112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조수석 유리창은 왜 깨진 거예요? 화가 난 강현규가 자기의 맨주먹으로 쳐서 깬 것입니다. 그때 흘린 피가 바닥과 육교 난간에 이제 묻은 것이죠. 사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똑같이 차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상습적이었네. 도대체 무슨 일로 또 차 앞유리를 깬 거예요? 혜수 씨가 회식 가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회식 장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전화 안 받느냐 따지다가 격분해서 앞에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서 부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혜수 씨가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강영규는 빨리 내려오라고 계속해서 재촉 전화하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띡띡띡 보낸 거예요.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빨리 오너라 옷 얌전히 입고. 이거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거 맞아요? 오너라. 혜수 씨가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나 서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서 들어오는 길을 잘 못 찾고 차가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혜수 씨한테 강영규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설마 그럼 혜수 씨가 탄 차 바로 뒤에 강현규의 차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 미치겠다. 위치 추적을 하였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수 씨가 육교 위에서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던졌을 거라는 심증이 점점 생겨요. 뭐 일관되게 부인했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8시간을 조사를 제가 직접 했는데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목소리 톤의 변화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새벽 6시 정도에 가서 직접 검찰 수사관이 차로 체포를 해와서 구속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는 차 안에서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또 불리한 부분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목까지 졸라놓고 떨어뜨리진 않았다.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법의학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명강의를 하셨던 이정민 교수님이라 또 항상 뭐 답답하면은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질문 꾸러미를 안고 교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이 사건을 의뢰받고 2달 가까이 시간만 나면 제 목을 조르고 다녔습니다. 네? 이게 참 우프네요. 본인 목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계속 아이고야. 목을 조른 겁니다. 본인 스스로 테스트를 좀 하셨구나. 네. 동료 법의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책이나 논문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이 회의가 좀 길어지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목 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탁 쓰러진 거예요. 주위에서 놀라갖고 왜 그러냐? 괜찮아? 하면서 저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 20초 있다가 제가 멀쩡해졌대요. 뽀송뽀송하게 그냥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 조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가만 있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걸 하다 넘어졌다. 그러다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전부터 깨끗해졌다. 뭐가 하나 더 잡힌 겁니다. 뭔가를 알아내셨어요? 내가 알아낸 게 맞는지 검증하려고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또요? 내가 누워서 물컵을 들고 여기다 물을 담아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러 내 목을 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눌러?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야 눌러. 죽으면 어떡해? 절대 안 죽어. 대신에 물컵이 딱 떨어지면은 바로 목 조르는 걸 멈춰라. 그렇게 하고 실험을 시작해봤었습니다. 누르는 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서 눌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렇게 하고 20초 후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처음과 같이 멀쩡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목을 압박하면 단계별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먼저 목을 조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벌게져요. 벌게져요. 이걸 우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우렬이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의식이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지나가면은 점상 출혈이 생깁니다. 더 진행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점상 출혈이 있기 전에 의식만 딱 없어진 순간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된 거잖아. 이 건은 이제 원래 의식이 없어졌고 점상 출혈이 생겼고 거기서 딱 그치니까 죽지는 않고 그래갖고 떨어져서 출혈도 있었고 병원에 가서 살았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다음이 점상 출혈이니까 그렇죠. 의식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스스로 뛰어내렸겠어요? 누가 떨어뜨려야만 되겠지. 의식이 없었답니다. 목을 졸라서 의식이 없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면은 누군가 피해자를 떨어뜨렸다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누군가는 뭐 한 사람이겠네요. 현장에 있던 남자 한 명뿐이었으니까. 딱 한 사람이니까. 결론은
현장에 있던 남자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른 뒤에 육교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다. 검찰이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옛 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했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목을 검사님이시다. 졸랐다라는 점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육교 밑으로 추락시켰다. 의식을 잃은 사람은 난간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국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야, 주장이 뒤집혔구나. 자살에서 타살로. 근데 여전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범행 동기인데 정말 스키장에 간다고 했기 때문일까요? 강현규에 대해서 심리평가를 했는데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기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요. 혜수 씨는 그런 점에 불만이 없었나요? 불만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걸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당일 스키 여행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배신감과 또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러니까 사건 당일날 이 강현규는 주먹으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 혜수 씨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세게 여러 번 밀쳤던 거고요. 혜수 씨 입장에서는 폭행을 피해서 육교 계단으로 올라간 거고 강현규는 따라가서 거기서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혜수 씨의 목을 힘껏 조른 채 육교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결국은 혜수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떨어졌는데 바닥에 돌출돼 있던 쇠파이프가 있었던 겁니다. 아, 정말 너무 참 하필이면. 재판 결과는 어땠나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요. 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했나요?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살인으로 죽었느냐, 상해치사로 죽었느냐, 계획을 해서 죽였느냐, 우발적으로 죽였느냐, 판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건 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생각도 좀 한 번 정도는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고의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일 뿐입니다.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4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살인죄의 형량은 겨우 7년.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